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자, 2개 연도를 먼저 비교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하는 사례는 총 7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자, 오늘 할 거는 말이죠. 자, 총 5가지를 할 겁니다. 5가지인데, 종류는 추징 두 번째 사례 중에서, 2-2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거 3개 하고, 그 다음에 추징 세 번째 거.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총 5개를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개 지금부터 달리겠습니다. 예, 고용증대세액공제. 자, 추징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총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추징 1이 두 가지 있었죠. 추징 2 이게 3가지. 그래서 총 전체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징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추징 2는요. 3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고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최초로 공제를 받은 기업이 2019년도로 넘어왔죠. 그럼 2019년도, 현 시점은 2019년도에서 이제 2018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감소한 경우, 이때는 2개, 3개, 총 5가지가 있었고요. 요 2가지 경우는 추징 1편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추징 2편, 이거 3가지 경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불변 또는 전체 증가해도 추징당하는 경우가 2가지 있었고, 이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일단 관련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전체 틀은 보시면은, 자, 가와 나로 나뉘는데, 가는 또 2가지로 나뉘고, 이게 첫 번째 경우, 추징 1 경우였죠. 오늘은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추징 2편 경우입니다. 전체가 감소했는데, 청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크거나 같다. 아닌 경우죠. 이외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감소한 숫자가 청년 감소한 숫자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그때 추징 2편 총 3가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알기 쉽게 그냥 말을 풀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자,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 번째 경우. 이 시행령 26조 27 5항 1호 가에 보시면은 가에 1번 있죠. 방가로 1번. 이거는 추징 1. 이거는 이번에 나오는 거는 추징 2입니다. 이 경우가 아닌 경우입니다. 자, 오늘 이거 보시죠. 청년 감소한 거하고 전체 감소한 거 비교하면요. 어느 게 더 감소가 많이 했죠? 전체가 더 감소를 많이 했죠. 그러면 요 경우가 아닌 경우 맞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모든 수치가 다 감소한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청년이 늘고 청년 외가 큰 폭으로 감소. 그래서 전체 감소. 자, 전체 감소하고 청년 감소. 어느 게 더 큽니까? 전체가 더 크죠. 그럼 이 경우 아니죠?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청년이 변동 없고 청년 외가 감소. 전체 감소. 전체 감소한 거하고 청년 감소한 거하고. 그렇죠. 전체 감소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추징 2-1, 2-2, 2-3. 그래서 2-1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입니다. 자, 청년이 1명 감소, 청년 외가 2명 감소, 전체 3명 감소. 이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우리가 1차년도 세액공제 4,700을 받고 넘어왔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와서 보니까 청년 외 전체 전부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은 2019년도 입장에서 1차년도 세액공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 숫자가 플러스 반드시 증가해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1차년도 세액공제 없음. 자, 그러면 18년도에 4,700만 원 공제받은 거, 한 번 더 받는 거, 2차년도 세액공제라고 했죠. 요건이 뭐랬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만 아니면 된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죠. 자, 감소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년도 세액공제 없음. 그래서 1차, 2차 다 없습니다. 자, 이제 추징 사례가 나오는데요. 자, 추징 1에서 추징 1하고 지금 나오는 추징 2는요. 법에서 이렇게 조문이 전부 다 다릅니다. 다른 식으로 추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청년이 감소한 숫자 곱하기 청년 1100, 청년 외가 감소한 숫자 곱하기 청년 외 700 곱하기 700 이렇게 계산하면 되거든요. 보시면요. 자, 법문구는요. 청년 이게 뭡니까? 그렇죠. 청년이 감소한 숫자가
그죠? 전체 감소한 숫자보다 더 크거나 같은 경우가 아닌 경우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청년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가 청년 감소보다 더 큰 경우. 자, 이때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고요. 이걸 합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 이 말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청년이 감소한 숫자 이 말입니다. 2018하고 비교해가지고 한 명 줄었잖아요. 그럼 1 곱하기 1100, 1100만 원. 다만 여기도요, 상시 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한도, 요 숫자를 한도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이건 뭡니까? 청년 외의 숫자입니다. 청년 외의 숫자가 직전 연도 2018 대비 몇 명 줄었냐? 2명 줄었죠. 마찬가지로 상시 근로자 감소한 인원수 한도, 이걸 한도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00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100, 2 곱하기 700 하면은 요 두 개를 합치면은 2,500만 원이 추징금액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전체 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한도입니다. 이 숫자를, 전체 숫자를 한도로 줄어든 숫자 곱하기 1100. 청년 외에는 줄어든 숫자 곱하기 700. 이렇게 하면 2,500이 나오죠. 자, 그래서 1차년도는 없습니다. 그죠? 2차년도도 없죠. 3차년도는 2,500. 그러니까 1차년도 2018년도에 4,700 공제받은 것 중에서 일부 금액이 이제 2,500만 원을 19년도에 추징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추징 2-2 두 번째입니다.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자,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청년은 한 명 늘었죠. 청년 외에는 2명 줄었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이죠. 전체 숫자, 전체 감소한 게 마이너스 1인데 청년이 줄어든 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청년보다 더 많이 감소했다. 바로 그 경우죠. 자, 2018년도는 똑같습니다. 4,700만 원을 갖다가 처음으로 공제받았다. 이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4,700. 그 다음에, 자, 2019년도가 됐습니다. 자, 2018하고 이제 비교합니다. 자, 1차년도 세액공제는 전체 숫자가 전체 숫자가 플러스가 될 것.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안 된다. 2차년도도 안 된다. 그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은 전체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닐 것. 그런데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1, 2차 다 안 됩니다. 자, 이제 추징금액을 계산하면 되겠죠. 1차 안 되고 2차 안 되고 추징금액 계산. 자, 추징금액은요. 법 조문은 똑같습니다. 아까 2-1하고 추징 2-2는 전부 다 추징 2-2하고 추징 2 시리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 2-1하고 똑같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청년이 감소한 수 곱하기 1100. 청년 외가 감소한 수 곱하기 70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청년은 지금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로입니다. 그럼 청년 외가, 자, 보시죠. 2명이 줄었잖아요. 그럼 2 곱하기 700 아니죠. 이거 상시 근로자 수, 전체 숫자, 전체 감소한 숫자 한도 1이잖아.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한 명을 한도로 한다. 그래서 2가 아니고 1 곱하기 700. 700만 원이 이제 추징금액입니다. 자, 보시죠. 전체 숫자를 한도로 하라.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가 아니고 1 곱하기 700이 된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추징금액은 이 경우는 이제 700만 원을 추징당하면 되겠습니다. 자, 2-3입니다. 요 경우입니다. 청년 불변, 청년 외가 감소, 전체가 감소한 경우. 이게 세 번째 마지막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입니다. 변동 없음 마이너스 2, 전체 마이너스 2. 자, 2018년도 우리 4,700 받은 거. 자, 2018년도에 4,700 공제 받고 그 다음에 20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1차, 2차 세액공제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1차년도 세액공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전체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차 안 되고 2차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만 아니면 된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떴기 때문에 2차도 안 된다. 따라서 1차, 2차 전부 다 안 됩니다. 이제 추징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예, 자, 추징 2-3 하는 추징 방식은 어차피 추징 2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법 조문은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청년이 줄어든 숫자 곱하기 1100, 청년 외가 줄어든 숫자 곱하기 70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청년은 감소한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제로.
청년 외에는 2명이 줄었는데, 자, 전체 감소 숫자를 한도로 한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똑같죠? 똑같으니까 2. 그래서 2 곱하기 700은 1400.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자, 청년 외가 2명 줄었는데, 항상 전체 숫자를 한도로, 전체 감소한 숫자를 한도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2차 전부 다 안 되고 1,400만 원을 이제 4,700 작년에 받았던 것 중에서 1,400을 뱉어낸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추징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2가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조금 차원이 성격이 좀 다릅니다. 시행령 26조 27 5항 1호 나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가는 뭐였습니까? 전체가 감소한 경우, 나는 이제 전체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and 동시에 청년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2가지 경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청년 외가 청년이 감소한 그 숫자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플러스. 맞습니까?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다. 감소 안 했죠? 전체. 청년이 감소. 그렇죠. 청년이 감소. 이 경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우는요. 청년이 감소한 숫자하고 청년 외가 증가한 숫자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전체는 불변이겠죠. 전체 변동 없음. 자, 전체가 감소하지 않았다. 전체 감소하지 않았죠. 청년이 감소했다. 청년 감소했죠.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를 우리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한번 풀어서 말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전체가 줄지 않았다. 오케이. 전체 줄지 않았다. 청년 외는 엄청 잘했다. 그렇죠. 청년 외는 엄청 잘했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너무 못했다. 청년 때문에 기쁨이 반감했단 말입니다. 자, 전체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일이죠. 그래서 기뻐할 일인데 청년 외에는 엄청 잘했는데 청년이 너무 못하는 바람에 그렇죠. 우리가 기쁨이 반감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 추징 3-1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자, 이 경우입니다. 청년이 감소, 청년 노회가 증가했는데 청년이 감소한 것보다 더 많이 증가해가지고 그 덕분에 전체가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 이게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 늘 똑같죠? 2018년도 1차년도 세공제 받을 때는 이렇게 해서 4,7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4,700만 원 공제를 받고 이제 20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2019년도는 말이죠. 1차년도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 다시 한번 봅시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플러스 증가할 것. 뭡니까? 플러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1이죠. 그래서 1차년도 세액공제는 됩니다. 지금 추징 3-1, 추징 3-2. 자, 이 경우는요. 이 추징 3-1은요. 추징을 하지만은 독특하게도 1차년도 세액공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다만 계산하는 방식은 청년이 마이너스니까 이건 청년은 공제 받을 거 없고요. 청년 외가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 4 플러스 4 곱하기 700이 아니고요. 전체 증가한 숫자를 한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입니다. 4가 아니고 1. 요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곱하기 700.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세액공제 7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돼 있죠. 그리고 자, 2차년도 세액공제. 그죠? 2018년도에 4,700 받은 거. 이거 한 번 더 받는 거. 이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틀어진다는 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2차년도 세액공제. 자, 보시죠. 2차년도 세액공제. 자, 2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직전 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체가 마이너스만 아닐 것. 그죠? 자,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2차년도 세액공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년이 감소했지만은 전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2차년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계산하는 방식 보시면요. 자, 2018년도에 공제 받았던 게 한 번 더 넘어오는데, 자, 이때는 말이죠.
2019년도에 청년이 마이너스가 떴죠. 그래서 2018년도에 공제받을 때 3 곱하기 1100 아닙니까?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청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019년도 청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것만 제외하고 비청년, 청년 외만 1400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거는 발라내고 청년 외 것만 가지고 와서 2차년도 세액공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차년도 세액공제는 청년 외 것만 반영했죠. 2차년도 세액공제 넘어오는 게 4,700이 아니고 청년분은 발라내고 넘어와라. 왜? 2019년도에 2018하고 비교해서 청년이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청년은 제외하고 청년 외 것만 넘어와라. 이렇게 됩니다. 합치면 이제 1차, 2차 합치면 2,100만 원이 이제 발생하겠죠. 세공제가. 자, 여기서 이제 공제만 받으면 좋겠는데 이제 추징이 발생한다 그랬죠. 추징 3-1. 왜? 전체가 증가했지만은 청년이 감소, 청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청년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해야 됩니다. 자, 기본 우리가 컨셉, 국가의 마인드는 이렇다 그랬죠. 자, 국가는 청년 고용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제발 청년은 자르지 마. 이게 국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청년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에 대해서 이제 추징을 당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추징 3 시리즈는 말이죠. 법 조문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상시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그죠? 전체 감소하지 않고 청년이 감소한 경우 이때는 세액을 이제 공제받은 세액 추징을 합니다만은 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018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감소수, 즉 청년이 감소한 인원수 몇 명입니까? 3명이죠. 3명. 다만 한도가 있죠. 한도.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즉 2018년도입니다. 청년이 증가한 인원수를 한도한다. 자, 2018, 2017을 비교해보면요. 2018년도에 3명이 증가했죠. 청년이. 그래서 3을 한도로 한다. 그렇죠. 3이 한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그죠. 마이너스 3이죠. 청년이 지금 3명 줄었잖아요. 그래서 3이니까 한도 이내로 들어왔죠. 그래서 3입니다. 3 곱하기 자, 요거는요, 1,100만 원, 청년 한 명당 1,100만 원 할 때 1,100만 원. 이거는 청년 외 한 명당 700. 그러니까 1,100 마이너스 700, 400이죠. 그래서 400 곱하기 3, 1,200입니다. 1,200을 추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추징 1,200.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갖다 이건 플러스, 세액공제 플러스. 이거는 이제 추징이니까 마이너스를 보면요. 900만 원을 2019년도에 최종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2 마지막 추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체 틀은 똑같다 그랬죠. 이 경우입니다.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3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변동 없음 이 경우 되겠습니다. 자, 그럼 1차년도 세액공제를 보겠습니다. 자, 1차년도 세액공제 요건이 그렇죠. 직전 연도 비교해서 전체가 플러스 늘어날 것. 그런데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1차년도 세액공제 없습니다. 그러면 2차년도 세액공제는 되느냐? 되죠. 왜?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가 아니면 된다 그랬죠. 지금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됩니다. 예. 그러나 전체 금액 2018년도에 받았던 4,700이 전체 다 넘어오지는 않는다. 그죠? 왜?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거 발라내고 청년 외 것만 넘어오자. 그래서 1,400. 그래서 1차년도 세액공제 없습니다. 2차년도 세액공제 있습니다. 다만 청년분은 발라내고 넘어오자. 그래서 1,40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추징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왜 그렇습니까?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추징이 들어옵니다. 자, 똑같습니다. 청년이 줄어든 숫자 3이잖아요. 다만 한도는 이 직전 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2018년도에 3명이 늘었으니까 3을 한도로 하라. 3, 그죠? 한도 내 범위. 그러니까 3 곱하기 1,100 마이너스 700. 똑같이 1,200입니다.
아까 추징 3-1하고 똑같은 금액이죠. 예, 1200만 원을 추징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년도 없음, 2차년도 청년분 발라내고 넘어온 거 1400, 이까지는 공제금액, 추징금액 1200만 원, 4700, 작년에 4700 받은 것 중에서 1200만 원을 뱉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자, 1400, 1200이니까 200만 원만 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자, 2개 연도를 비교했을 때 추징하는 사례 총 7가지를 전부 다 봤습니다. 사례를 들어가면서 전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경우는 이 7가지인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발견했다면 꼭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7가지인데 혹시나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꼭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이제 알고 있으면은 2개 연도를 비교해서 추징하는 사례는 이제 별로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는 거 잠시 영상 보시고 마치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추징하는 사례 총 7가지 중에서 추징 1, 첫 번째 추징이라 그랬죠. 관련 법은 여기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이 감소한 숫자가 전체 감소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2가지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청년이 큰 폭으로 감소, 청년 외가 소폭 증가. 그래서 전체가 감소. 자,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년이 감소한 숫자가 전체가 감소한 숫자보다 더 크죠? 이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법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조항에. 그 다음에 청년이 감소, 청년 외는 불변. 그래서 전체 감소. 이 경우는 말이죠. 청년이 줄어든 숫자하고 전체 감소가 일치하죠. 그래서 이 경우. 그래서 추징 1번은요. 요 케이스인데 총 2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추징 2입니다. 추징 2는요. 추징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감소한 숫자가 전체가 감소한 숫자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아니다. 즉 전체 감소 숫자가 청년 감소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자, 총 3가지 경우 청년이 감소, 청년 외가 감소, 전체 감소 숫자가 청년 감소 숫자보다 크죠. 오케이, 이 케이스. 청년이 증가, 청년 외가 큰 폭으로 하락입니다. 감소, 전체 감소한 게 청년이 감소한 것보다 크죠. 이 경우. 그 다음 이 경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청년이 불변, 청년 외가 감소, 전체 감소.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아닌 경우가 추징 2, 총 3가지 경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추징 3번은요. 3번은 2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전체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이 감소했다. 전체가 감소하지 않으면서 그죠? 청년이 감소했다. 그래서 요 2가지 경우는 이제 추징 3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추징은 7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